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하나오션이 좀 많이 무너졌는데 왜 하나오션이 조정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와 함께 이 관세 전쟁 속 LNG 조선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우리가 왜 놓치면 안 되는지,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봐야 되는지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방송 전 이 멤버십 방송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꾸 이 단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멤버십 방송을 참고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주 상한가가 예상되는 종목도 이렇게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같이 단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블랙아크 야크 ILC라는 기업에 단타를 진행했고요. 자, 보면 아시겠지만 뭐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얼마 이하의 매수하세요. 자, 그리고 얼마 이하의 매도 노려볼게요 해서 오늘도 수익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일같이 단타를 희망하신다, 아니면 뭐 스윙과 같은 단기 상한가 이상 종목을 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방송을 활용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만 봤을 때는 사실 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하락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럼에도 나스닥 같은 경우 뭐 했다? 증시가 상승을 했다가 빠졌다가 상승했다 빠졌다가 결국에 종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증시가 굉장히 혼조세였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실질적인 시장의 지도를 봤을 때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같은 기업도 반등은 나와줬고, 오히려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빠지는 걸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갔고 빠지는 종목은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 미국 증시가 현재 왜 이런 흐름을 나타내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흐름을 나타낸 건 너무나도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아는 뭐다?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관세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이라도 이제 할 건데, 지금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무슨 이슈까지 나왔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캐나다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을 거다, 우리 끝까지 갈 때까지 갈 거다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던져냈던 게 뭐다? 지금 미국에다가 전기요금에 대한 25%에 대한 할증료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 이거 꽤나 서민들만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진짜 뭐 어느 정도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뭐 해버립니까? 사실 저도 보면서 이게 좀 미친 건가 싶었던 게, 트럼프가 이제 캐나다산 뭐 하겠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25% 추가할 거고요. 그럼 몇 퍼센트? 50% 올린다라고 하죠. 50% 올린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증시가 또 급락했다가 또 뭐 한다? 결국에 25% 전기 할증 우리가 중단할게, 우리가 미안해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트럼프 역시도 추가적인 25% 인상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 증시는 지금 관세 불확실성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돈의 시장이라 보시면 좋아요. 그럼에도 다행인 건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자, 보면 알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가 무너졌지만 결국 꼬리를 달고 올라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 대비 다행인 거는 일단 하방 추세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상승 추세대를 깨지 않겠다라는 건 상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더 긍정적인 게, 뭐 뉴욕 증시가 이렇게 무너지긴 했지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계 수급이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오히려 뉴욕 증시가 받쳐주지 못함에도 반등을 했는가 봤더니, 사실 우리나라는 별거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증시가 상승하려고 하면요, 우리나라 증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면 돼요. 그게 뭐다? 코스피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해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내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죠.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코스피의 상승 자체는 반도체 업종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주도로 한 반도체 업종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증시에 급상승이 나와줬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왜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겠죠. 이 반도체가 왜 움직인가 봤더니 지금 시장에서는 뭐다? 중국이 D램을 찾고 있대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D램으로 대표되는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지금 예상보다 빨리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빨리 개선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딥시커를 출시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발전되어 있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수요 대비 이제 공급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메모리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한다? 현재 메모리 업계 레거시 D램 보유 재고가 10주 이내로는 D램 가격 하락세도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10주 이내로 이것도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보유수가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분위기만 봤을 때는요. 반도체 업종들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주워 담아가는 게 좋아요. 주워 담아가는 게 좋은데 사실상 반도체 업종들은 지금 이제 어쨌든 리스크가 존재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중국의 흐름만 봤을 때는 우리가 매수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다?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뭐하고 있다? 관세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죠. 사실상의 이 관세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권에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4월 2일부터는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역시도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의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미국이 뭐 하고 있어요? 대중국 수출 제재죠. 그래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도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뭐 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 타국에도 이거를 동참을 하면서 압박을 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국이 아무리 D램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를 수출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수요에 따른 예상 기대 실적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로 지금 또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지속적인 얘기가 나왔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뭐다? 반도체법 폐지에 따른 폐지와 관세 부각 정책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뭐다? 이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산다. 사실은 상승에 베팅하기보다는 지금 반도체는 모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악재가 해소가 되었을 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자, 지금 현재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박스권대 차트를 잘 다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이런 박스권대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위로 올려치기보다는 현재는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뭐다?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현재 전체적으로 차트를 위아래로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매수하지 마세요. 이게 나빠요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상방의 베팅보다는 현재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모아가야 되는 거지 위로서 무조건 상승 베팅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어찌됐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 반도체 관련되는 섹터들이 뭐가 문제다? 관세가 문제잖아요. 관세가. 그럼 이 관세에 따른 사실 가장 큰 수혜주가 무엇인지를 좀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수혜주가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에 대한 매수 투자라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관세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는 뭐를 예상하고 있다? 당연히 조선 업종이란 거겠죠. 지금 이제 관세에 따른 이 조선 업종에 대한 수혜로서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요.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이제 뭐 하겠다? 돈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LNG 선박 같은 경우는요. 중국을 제외하면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중국 선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선박주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뭐한다? 우리나라의 이런 조선 업종에 대한 이 조선에 대한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던 게 뭐다? 이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뭘 하기 시작해요? 관세부가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에 또 유일하게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딱 하나가 뭐라고 시장에서는 얘기하느냐? 관세 폭탄에 대응할 유일한 협상 지렛대로는 조선업 협력 카드가 유력하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조선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선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지금 대놓고 뭐 한다? LNG에 대한 이 패권을 굳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변수는 중국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 정권이 이게 들어서 하는 게 LNG에 대한 이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일가스,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선박의 중요도가 올라가는 게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LNG를 수출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뭐 동맹국들에게 해석은 뭐 하고 있다. 미국산 LNG 구매를 늘리라고 압박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까지 재추진 중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이란을 제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란을 제재하는 이유도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당연해요. 이란으로서는 들어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걸 이대로 들어주기 싫다고 하니까 뭐 하겠다? 너희 제재한다. 이란산 석유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거다. 이란 석유 못 쓰게 할 거야. 자, 그러면서 최근엔 또 뭐까지 하기 시작해요? 러시아 석유 생산업체 가즈프롬 네프트와 뭐 스루구트 네프테가스 등 러시아 석유를 운송으로 한 183척에 대해서 선박에 또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제 LNG 패권을 굳히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다른 이 나라들이 이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LNG 선박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역시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LNG 선박에 대한 엄청난 수요 증가로 연계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또 추가적으로 이슈가 또 호재가 또 따라 나오는 게 뭐까지 있느냐? 자, 보면 알겠지만 뭐 한다? 지금 이제 해운사들이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대요. 왜? 지금 이제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제 올해부터는요. 5,000톤 이상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은 유럽 경제지역 항만에 기항할 경우 퓨얼 EU 이제 메리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 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배출에 따라 가지고 이 양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이 규제는 5년마다 더 강화가 될 거고 향후 5년 뒤엔 더 강화가 되면 강화될지 약해지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 선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새로 만들려고 하면은 새로 만드는데 2년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해야 된다? 빠르게 개조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조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찾아오면서 조선 3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조선 3사가 어디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HD 한국조선해양이고요. 삼성중공업이고요. 하나오션이고요. 이 세 개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래가 긍정적이다라는 거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 지금 이 두 종목은 크게 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오션은 보유하신 분들이 아마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오늘 보면 알겠지만 유독 하나오션만 거의 10% 가까이 밀렸어요. 10% 가까이 밀렸는데 재밌는 건 오늘 사실 기관계 매도세가 크긴 했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10%가 밀렸다는 게 사실상의 말도 안 된다 생각해보고 있고 그럼에도 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뭐냐? 외국인이 어제 미리 굉장히 큰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매도를 함으로써 이거 사실 어제 밀려줬어야 되는데 어제가 밀리지 않았어요. 이게 의문이겠죠. 왜 어제가 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봤더니 오히려 어제 뭐 하고 있다. 외국인이 매도했던 거를 기법이 다 받아 먹어줬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살짝 손바뀜 같은 흐름으로서 창구가 변경되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받아주는 주체가 사실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크게 이 바뀌는 흐름이 있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오션이 지금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 대놓고 엄청난 이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오션이 조심해야 되는 가격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뭐다? 제가 이 당시 3주 전부터 하나오션이 이때부터는 미치듯이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방송을 진행했죠. 이때 이야기했던 거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뭐다? 하나가요. 사업 재편 속도하면서 이제 삼형제들이 승계 구도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오션의 지분을 팔아 넘깁니다. 근데 이 지분이 어디로 이용된다? 승계에 활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승계에 활용하기 위한 지분을 넘긴다라고 하면 결국에 비싼 가격에 파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얘기했던 건 뭐다? 아마 8만 원이 넘는 구간 때는 이 8만 원이 넘을 때는 굉장히 저항이 심할 거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나쁘다가 아니라 저항이 심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하나옵션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가 최고의 분할 매수 가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워 담아야 될 타이밍이란 거겠죠.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제 손바뀜 흔적이 나왔다고 하면은 더 주워 담아야 될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5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고 지금은 뭐다? 무리하게 승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하면은 아름다운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나오는 단계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조선 3사 말고 저는 저가형 스모켓 종목들이 더 좋아해요. 왜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이런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2배 이렇게 올라갈 때 오히려 저가형 스모켓 종목들은요 뭐 3배, 4배 이렇게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보면 알겠지만 자,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저가형 스모켓 종목들이 궁금하다. 이거는 추천을 드리면 저가형이기 때문에 괜히 욕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고 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어제 올려드렸던 거였어요. 이노메트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왜 사야 되는지 다 올려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